자, 이번에는 확인 승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승인 기능이란 개념을 확인해 봤을 때 데이터 입력, 즉 전표를 입력 후 바로 장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의 확인 후 장부에 반영하게끔 설정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이 데이터들을 입력하게 되실 텐데 입력했을 때 바로바로 장부에 반영이 되어 혹시나 실수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를 방지하겠다. 신입사원이 입력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한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 장부에 반영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주로 보통 많이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확인 기능입니다. 신입사원이 입력하게 되면 미확인 상태라는 상태로 전표가 저장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미확인 상태는 즉 임시 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확인 상태에서는 재고 수량의 영향은 따로는 없고요. 매출, 매입, 생산 또한 인식하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권자, 권한이 있으신 분들은 각 조회 메뉴에서 미확인 처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 승인 처리, 확정 처리를 한 번은 해주게 되면 그제서야 장부에 반영되게끔 하겠다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경로 외에도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서 공통 탭에 있는 항목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게 되면 전표 상태 설정이라고 해서 전표 상태 관리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본값이라는 걸 먼저 두고 그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두면서 관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사원들은 이미 실무자이기 때문에 전표를 입력해도 바로바로 장부에 반영이 되면 되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신입사원만큼은 미확인, 즉 임시저장으로 저장되게끔 설정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기본값은 모두 다 장부에 바로 반영되게끔 설정을 해두고 필요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미확인으로 돌리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본값 설정 항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총 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교재에 살펴보면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신규 확인, 신규 미확인이라는 기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규 확인이라는 값은 전표를 새로 입력했을 때 바로 승인, 즉 장부에 바로 반영되게끔 하겠다라는 기능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이미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 확인이라는 구분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 신규 미확인이라는 기능은 전표를 작성했을 때 바로 장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승인 처리가 필요한 상태, 즉 미확인 상태로 돌리게끔 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구분값으로 신입사원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구분값들 중 우리는 실무자, 신입사원이라는 예시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2가지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처리 가능과 확인 처리 불가. 확인 처리라는 건 미확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전표를 우리의 실제 장부로 반영하는 승인 전표로 돌릴 건지 말 건지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관리자급 혹은 특정 직책을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미확인에 있는 거를 확인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고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런 확인 처리 불가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이 미확인으로 전표 저장했는데 그냥 자기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이렇게 확인 처리 불가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유지, 수정 미확인이라는 기능은 전표가 확인 처리되어 있었을 때 그 확인 처리되어 있는 거를 전표 수정하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전표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전표를 확인 처리를 받고 장부에 반영하게끔 하겠다. 혹은 굳이 우리는 확인 처리되어 있는 걸 간단히 수정했을 테니 이미 확인 처리되어 있는 거를 수정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다시 미확인으로 가지 않고 확인 상태로 유지하겠어 라고 할 때 쓰는 기능이 수정 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6가지 조합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유형 1번부터 6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 전체 사용자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확인 처리 가능, 즉 우리 임시 저장된 전표를 장부에 반영하게끔 하는 권한을 갖게 할 거고, 전표를 새로 입력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장부에 반영하게끔 할 것이며, 전표를 수정해도 역시 바로 장부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어 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우리는 유형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규 확인, 확인 처리 가능, 수정 유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형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사원은 다 유형 1번을 갖게 하겠어 라는 설정이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 기본값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규로 전표를 저장하면 미확인으로 저장되게 할 거고, 함부로 확인으로 돌릴 수 없게끔 할 것이며, 전표를 수정하면 다시 한번 승인을 받게끔 하고 싶어.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단 부분에 특정 사원만 확인 처리 불가, 신규 입력 및 수정 시 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이라는 설정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원은 기본값을 가지지만 일부 직원만 예외적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예외 추가라고 한번 넣어줄 거예요. 예외 조건의 명은 저는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볼 거고요. 항목명에다가는 신입사원이라는 예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외 조건은 조건을 걸고 그 값에 참값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조건을 뭘로 넣어줘야 되냐면 신입사원이라면 이라는 사원에 대한 조건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에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id라는 값이 있습니다. id를 클릭하고 id가 홍길동이라면 이라는 조건값을 걸어준 거예요. 적용. id가 홍길동이면 유형 6개 중에 무엇을 따르게 하겠어? 라는 걸 골라주실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규로 전표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미확인으로 갈 거고, 함부로 승인 전표로 돌리는 기능을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확인 처리 불가와 미확인이라는 조건값을 갖는 유형 6번을 홍길동에게 적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사원들은 다 유형 1번을 따르고 홍길동만 6번을 따르게끔 조건을 지정해 놨다면, 저는 이 아이디는 홍길동 아이디인데요. 홍길동 아이디에서 재고원, 영업관리, 판매 입력 들어와서 전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오아시아고요. 본사 창고에서 이 품목을 이렇게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전표는 저장이 완료까지는 됐는데, 판매 조회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상단에 여러 가지 탭 중 미확인으로 들어가 보셨을 때 방금 홍길동이 입력한 전표는 미확인 상태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미확인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저장 상태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전표를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그 상세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미확인, 즉 미확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라는 정보를 다시 한번 띄워주고 있고요. 이 전표에 대해서 오케이, 나는 승인을 요구해 줄 거야 라고 전표 확인을 눌러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디는 홍길동 아이디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 처리를 직접 하실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림으로 띄워주고 있죠. 그러면 권한이 있는 일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판매 조회라는 곳에서 미확인 탭에 있는 이 전표를 클릭하고 전표 확인을 눌러볼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전표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전표 확인을 하나씩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해당 전표를 선택한 뒤 진행 상태 변경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으로 일괄 변경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처리해야 되는 전표가 여러 개라면 한 번에 바꾸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미확인 처리된 거를 확인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미확인에서 없어지고 그제서야 확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장부에 반영되는 전표로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본값과 예외 조건이라는 값을 통해서 전표가 입력됐을 때 좀 위험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걸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입력하면 유형을 따르게 해줘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홍길동이 입력하는 모든 전표가 다 미확인으로 들어가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구매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확인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판매할 때는 그냥 확인으로 좀 돌리게 하고 싶어요와 같이 조건을 홍길동만 거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 무슨 메뉴를 입력할 때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홍길동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건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홍길동이 뭘 할 때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는 정보 불러오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엔 업무, 즉 메뉴라는 거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메뉴 중에 구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라는 조건, AND 조건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구매할 때는 요거를 따르게 할 건데 이 외에 다른 전표를 입력할 때는 기본값을 따르게 하겠어와 같은 설정도 세부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이렇게 조건은 아이디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 업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사용자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 걸어서 세부적인 편집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